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며 삶의 굴곡을 다 겪어온 장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람이 자주 가는 곳과 습관이 그 사람의 운과 재정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 하루하루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통을 누비며 노력했지만 번번이 허탕이었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시간을 보내던 장소와 제 행동이 이미 제 운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경험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전에 저는 일이 힘들면 습관처럼 동네 작은 술집으로 발길을 옮기곤 했습니다. 에이, 오늘도 틀렸네. 한잔 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절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별다른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제가 운이 트이지 않는 장소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늘 가는 곳과 굳어진 습관 때문에 원하는 변화를 막고 있진 않은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평범한 제가 어떻게 일상을 바꿔 운과 재정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핵심 주제는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자주 드나드는 공간과 습관의 합이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제가 준비한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시면 곳곳에 단서가 숨어 있을 텐데요. 바로 복잡한 군중 속 공간, 한탕을 노리는 위험한 곳, 빛 한 줌 없는 답답한 방, 그리고 생명이 시든 구석입니다. 얼핏 뜬금없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의 제 삶을 바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벌써 궁금증이 생기셨나요? 왜 북적대는 곳이 우리의 감정을 망치고 작은 화분 하나가 재정에도 영향을 줄까요? 끝까지 보시면 각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루틴들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라고 하면 하늘이 주는 복이라 생각하지만 제 경험상 운은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끝맺음까지 함께해야 전체 그림이 보이는 법이죠. 그러니 부디 영상 끝까지 편안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꼭 잡은 채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지요. 사방이 소음과 열기로 가득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한숨을 쉬며 중얼댔습니다. 아, 사람 너무 많아. 숨 막혀. 저도 모르게 그 친구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힘내라는 뜻으로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몹시 불편하고 초조했습니다. 역에 내려 집 가까운 편의점에 들렀을 때 저는 목이 말라 평소 안 사던 값비싼 맥주와 안주거리까지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불필요한 군것질에 돈을 써버린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후회가 몰려왔지요. 군중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제 판단을 흐려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붐비는 공간에서 자제력이 바닥나기 쉽습니다. 사람에 치이고 소음에 지치면 머릿속 여유가 없어져서 저처럼 불필요한 지출이나 실수를 하기 쉽지요. 그날 이후 저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작은 하루 되돌림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직후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첫째, 집에 도착하면 창문부터 활짝 엽니다. 꽉 막힌 공간에서 받은 압박감을 신선한 바깥 공기로 날려버리는 것이지요. 둘째,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목을 축이며 호흡을 가다듬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셋째, 가방과 외투를 내려놓고 그날 들고 온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합니다. 작은 정리 습관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넷째, 심호흡 10번 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 쉬면서 마음속까지 맑아지는 걸 느껴보세요. 다섯째, 가능하면 소금물로 가볍게 손을 씻거나 집안 구석에 소금을 뿌리고 쓸어담아 정리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는 데 쓴다고 하지요. 저도 하루 동안 쌓인 묘한 불쾌감들을 소금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상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루 되돌림 루틴을 실천한 뒤로 저는 혼잡한 하루를 보내고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붐빈 대중 속에서 지친 자신을 집이라는 공간에서 충분히 달래줘야 다음 날의 운도 따라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작은 습관 덕분에 충동적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었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을 돌보니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주변의 중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자 또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바로 무리에 휩쓸려 본 모습을 잃어가는 사람들이었지요. 다음 이야기는 그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부하 직원이 제게 귓속말로 묻더군요. 과장님, 다른 팀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슬쩍 규정 한번 어길까요? 당시 회사에 만연하던 작은 비리였는데 다들 하니 우리도 따라 이득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합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순간 주변 동료 몇몇이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비록 처음엔 우리 팀 실적이 더딜지 몰라도 우리는 양심의 룰을 지키며 묵묵히 갔습니다. 몇 달 뒤 편법을 쓰던 팀들의 비리가 드러나 큰 문제가 되었고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실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남들 다 한다고 덩달아 일탈을 해버리면 그 순간 내 운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모두가 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유혹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남이 안 볼 때도 지킬 건 지키자. 작은 부정이라도 반복되면 결국 내 운을 갉아먹지만 작은 성실함이라도 꾸준하면 그게 쌓여 내 운을 지켜준다는 것. 제 경험이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다들 하니까 너도 해라는 유혹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황은 나의 품격과 원칙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저는 그 어려운 순간을 넘길 때마다 결국 더 좋은 운이 찾아오더군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의 또 다른 유혹. 한방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저와 함께 일하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도박장의 문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지요. 이번만 잘 되면 한몫 잡는다. 라며 주말이면 경마장에 가거나 복권을 몇 장씩 사곤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말리곤 했습니다. 친구, 그러다 큰일 난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술 하나 배우는 게 어때?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지요. 형님, 인생 한방입니다. 난 언젠가 대박날 운이 있어요. 그 친구의 집에는 복권과 베팅 용지들만 가득했고 정작 가족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형님, 나 다 잃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도박 빚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밤새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한, 넌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이제 한 걸음씩 쌓아보자. 다행히 그 친구는 그날 이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빚부터 갚기 위해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고 낮에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푼돈벌이에 불만도 있었지만 달마다 빚이 줄어드는 걸 보며 꾸준함의 힘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격려하며 작은 투자와 저축도 권했습니다. 하루 10,000원이라도 좋으니 적금을 넣고 틈틈이 재테크 공부를 해보라고 조언했지요. 그 친구는 반신반의했지만 말대로 실천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표정은 전과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빚을 모두 청산하고 비록 소액이지만 착실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드디어 제게도 행운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노력과 습관이 가져온 운이니 앞으로도 꾸준히 가면 돼. 여러분, 도박과 투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도박은 통제할 수 없는 운의 모든 것을 꺼는 것이고, 투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노력과 정보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도박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결국 잃게 마련입니다. 실제로도 장기적으로 대다수가 돈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요. 반면 투자는 하루아침에 대박 나긴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그 결과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사례처럼 눈앞의 한탕에 마음을 빼앗기면 오히려 큰 운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작은 성실함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결국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오더군요. 혹시 지금 혹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다면 깊이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긴 안목으로 보면 행운은 한 방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자, 한탕의 꿈 대신 묵묵한 걸음을 택하는 지혜를 나눴으니 다음은 우리의 생활 공간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몇 해 전 한 중소기업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그 회사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 형광등만 깜빡이고 공기는 무겁게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팀끼리 말다툼이 잦은 모습에서 업무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대표님께 조심스레 제안드렸습니다. 사무실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쪽 벽을 터서 작은 창문들을 냈습니다. 햇빛과 바람의 길을 열어준 거죠. 형광등 조명도 밝은 LED로 교체하고 각 책상의 스탠드를 비치해 부족한 곳은 밝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새로운 규칙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하루 2번 10분씩 환기를 합시다.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제가 앞장서 창문을 열고 모두를 밖으로 이끌었지요. 변화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오후만 되면 나른해하던 직원들이 환기 후에는 한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는 일도 늘었지요. 어느 한 직원은 요즘 이상하게 덜 피곤합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막힌 공간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실제로 과학 연구를 봐도 창문 없는 공간에서 일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햇빛과 맑은 공기를 주기적으로 접하면 집중력과 기분이 좋아진다지요. 저와 직원들은 몸소 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활용했던 공간 개선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1. 커튼 열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걷어 햇빛을 들이세요.
자연광은 공간의 기운을 살리는 비타민입니다. 이 환기하기 하루 최소 2번, 창문을 5에서 10분 이상 열어 공기를 바꾸세요.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개운해집니다. 3. 동선 정리. 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나치게 비좁은 동선은 없는지 보세요. 걸핏하면 걸리는 물건이 있다면 정리하거나 위치를 변경해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듭니다. 4. 물건 정돈. 책상 위, 방 구석 등 눈에 보이는 공간 한 군데를 정리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깨끗이 닦으면 정리된 공간만큼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어렵지 않지요? 저는 이 4가지만으로도 큰 효과를 봤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던 거실 창문을 열고 화초를 하나 놓았을 뿐인데도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결국 내 운도 서서히 바뀐다는 진리를 저는 이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변화의 마침표를 찍어줄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문득 거실 구석에 방치된 오래된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푸릇했던 행운목이 이제는 잎이 누렇게 변해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요. 바쁜 틈에 물을 제때 주지 못한 탓에 흙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화분을 이대로 두면 우리 지분도 시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근처 꽃집으로 달려가 싱싱한 초록 화분 하나를 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죽어가는 행운목 옆에 새로 들인 화초를 나란히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엔 생명이 다해가는 식물, 다른 한쪽엔 막 피어나려는 싱그러운 식물. 이 극명한 대비를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 시든 화분도 내가 살려내고 새로운 생명도 잘 보살펴보자. 그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이 2 화분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에 흙을 만져 수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화분들을 옮겨주고 시든 잎은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혹여 먼지가 쌓일까 부드러운 천으로 잎사귀를 닦아주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잘 자라렴. 혼자 있을 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의 톤도 차분해졌습니다. 자연스레 가족과 이야기할 때도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에 제 마음이 충만해지다 보니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불필요한 온라인 쇼핑 대신 주말에 화원에 들러 식물 구경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취미가 생기니 씀씀이는 더 알뜰해졌고 대신 집안 분위기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거실 공기가 맑아지고 곳곳에 초록이 늘어나니 가족들도 집이 정원이 된 것 같아. 라며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적 같았던 순간은 죽어가던 행운목에 새 초록 잎이 돋아났을 때입니다. 몇 달간의 정성 끝에 마른 줄기 끝에서 보드라운 새 잎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저는 그 작은 잎을 어루만지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운이란 저렇게 다시 돋아나는 것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돌보니 죽은 줄기에서도 새 생명이 나오듯 우리의 행운도 가꾸면 다시 피어나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행운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운이라는 것을요. 작은 생명을 돌보는 꾸준한 행동이 제 말투를 바꾸고 소비 습관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좋은 변화들이 결국 제 앞날에 예상치 못한 기회와 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식물을 가꾸던 그해 가을, 저는 오래 노력해온 사업 제안이 채택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남들은 우연이라 말할지 몰라도
저는 제 일상의 변화들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안에 시든 화분이나 죽은 구석이 있다면 오늘 새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새 식물을 드리거나 작은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명력이 도는 공간에는 활기가 생기고 그 활기가 결국 우리 삶의 운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제 두 화분을 통해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되뇌어 볼까요? 운은 유행이 아니라 내 습관과 공간, 그리고 작은 생명들이 모여 만든 결과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가슴에 와닿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전한 교훈들을 잠시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복잡한 곳에서 마음 추스르는 법, 군중 속에서도 내 원칙을 지키는 법, 한탕 대신 꾸준함을 택하는 지혜, 공간을 환기하고 정돈하는 실천, 작은 생명을 돌보며 삶의 온기 불어넣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바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과 행동, 그리고 내가 키워낸 생명력이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팁들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여러분께 3가지 미션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창문을 열고 환기하십시오. 막힌 실내 공기를 바꾸는 일은 운의 정체를 풀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공간 한 곳을 정리정돈 해보세요. 책상 서랍이든 가방 속이든 좋으니 불필요한 것을 치워보세요. 작은 질서가 큰 변화를 부를 겁니다. 셋째,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초록 식물 하나를 들여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들이는 순간 멈춰있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를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해보신 후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는지 또는 스스로 다짐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 정리 완료, 선인장 한 화분 드렸습니다 등 여러분의 실천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경험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